최근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꾼 터키, 이곳 출신의 한 여성은 여권 파워가 낮은 터키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선진국 공항들에서 갖은 멸시를 당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몇 년 뒤 한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하여 한국 여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자신이 멸시를 당했던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자 상상치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휠리아라고 합니다. 터키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단합력과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국가고, 많은 터키인들은 터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제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시는 아빠 덕분에 어려서부터 해외 이곳저곳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터키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을 일깨워줬거든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유럽이라도 가는 날에는 공항에서 무슨 푸대접을 받을지 몰라 엄청난 긴장을 해야 했는데요. 터키는 분명 유럽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저를 중동 사람 취급하며 거의 테러범 보듯 경계했고, 또 각종 수치스러운 팻다운 검사와 성적인 농담, 심지어 공항 내에 존재하는 약물 탐지견도 이런 대우는 안 받겠다 싶을 법한 인간 이하의 푸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선진국의 공항은 원래 이런 곳인가 보다 싶었고, 아무리 불합리한 대접을 받더라도 애써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은 비자 제출도 없이 곧바로 서유럽 같은 선진국의 공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꼭 터키 여권을 소지하거나 경제적으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푸대접을 받고 눈물을 삼키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연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게 된 저는 터키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의 현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터키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강대국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었고, 꼭 성공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에즈기는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저와 함께 아빠를 따라다녔고, 똑같이 터키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대우를 받곤 했음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그다지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에즈기는 너무나도 물렀고 욕심조차 전혀 없어 보였죠. 저는 그런 동생이 한심해서 매번 무시를 하곤 했고, 아빠에게도 늘 사업은 멍청한 에즈기 대신 제게 전부 물려줘야 한다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성공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했죠. 그러다 저는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게 한국행을 강력하게 권하더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빠른 발전을 이룩한 기적의 국가라며, 한국의 발전사는 터키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추후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았던 저는 더 강력한 국가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이 한창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자리까지 넘보던 터라 저는 중국에 큰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이 나라에 합류한다면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금방이라도 미국을 넘을 것만 같은 아성을 보고 중국에 베팅하고 말았죠. 심지어 저는 중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사업까지 해보겠다며 아빠로부터 막대한 사업 자금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폐쇄적인 국가였고,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국적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저는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는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죠. 미국을 넘어설 것만 같던 중국은 그저 거품투성이에 냉정히 말하자면 터키보다도 못 살고 경쟁력이 없는 국가였을 뿐더러, 중국인들 특유의 이기적인 마음씨와 낮은 시민의식 등을 고려한다면 이 나라는 사업을 하기에 최악인 나라였거든요. 결국 저는 중국인들의 각종 사기와 중국 정부의 돈 뜯어내기에 당해 아빠에게 받은 사업자금 대부분을 허망하게 까먹게 되었고, 가부장적이고 중화사상에 찌든 중국인 남편도 점점 중국인 특유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본색을 드러내었기에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국적은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중국에서 절대로 진정한 중국인이 될 수 없었고, 그저 무시와 차별만 당하며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기만 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터키에서도 동쪽 지역 출신으로 외모만 봤을 때는 꽤나 동양인스럽고 어쩔 때 보면 중국 내의 소수민족 출신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중국인들은 아무리 제가 동양인처럼 생겼고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더라도 태어난 곳이 중국이 아닌 이상 절대로 중국인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생 애즈기가 제가 살고 있는 중국으로 찾아온 거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간 바쁜 삶을 사느라 가족들과 통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애즈기가 아빠의 권유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 한국에서 쭉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다였죠.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오랜만에 볼 수 있다니 저는 약간의 설레는 감정도 들었지만 중국이라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약간의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아는 채 동생을 만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보는 동생은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국식 화장과 옷차림을 한 그녀는 동양인도 서양인도 아닌 오묘하고 세련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대해주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빠 권유대로 한국으로 유학 갔고 여기서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어. 언니는 돈을 조차 중국으로 갔지만 나는 돈은 딱히 관심이 없고 그저 한국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기에 귀화하게 된 거지. 한국인들은 외모가 다른 나라도 기꺼이 그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해주었고 특히나 한국인들은 시민의식도 훌륭하고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선진국이라 아이 키우기에는 한국만한 곳이 없더라고. 물론 나는 고향인 터키가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한국은 치안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좋고 한국인들은 남의 아이더라도 기꺼이 사랑을 주는 포용적인 사람들이기에 한국이야말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거든.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이었기에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빠의 말을 듣고 한국으로 갔으면 그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녀가 당연히 저를 원망할 줄 알았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죠. 저는 어렸을 때 애즈기에게 그렇게나 구박을 줬고 또 아빠의 사업 자금까지 까먹으며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즈기는 아직도 돈 같은 건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그저 늘 그랬듯이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애즈기는 저희가 처음 해외로 갔던 날을 기억하냐며 어렸을 때도 회상할 겸 프랑스로 가족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는데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동생의 말대로 저희 가족이 최초로 함께 간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고 프랑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공항 직원들마저 그렇게나 콧대 높고 오만하기로 유명하기에 저희는 터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모진 대우를 받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국적이 전부 다 달라진 지금 과연 프랑스 공항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취급을 해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약간의 한심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겪어본 중국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가 맞았지만 그래도 국가의 규모 자체가 몹시 크고 강력한 국가니 분명 해외에서 중국 여권 소유자는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살면서 중화 사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자연스레 한국은 국제적 인지도가 없는 나라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건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주장이 맞든 틀리든 중국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만약 중국 국적조차 해외에서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다면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중국으로 귀화를 한 건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누구보다 싫어함에도 인간의 본능인 보상심리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국력과 인지도에 집착하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간 동생 애즈기가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국제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동생보다 중국 여권을 소지한 제가 더 인정받을 것이고 중국에서 한껏 낮아졌던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채 프랑스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터키의 고향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빠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함께 프랑스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애즈기는 별도의 비자를 제출해야 하는 줄이 아닌 선진국 출신의 여행객들만 통과할 수 있는 무비자 수속대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프랑스라는 삼엄한 공항마저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선진국인 모양이었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니 저는 한국이 가능하다면 중국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녀의 뒤를 쫓아 무비자 수속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즈기는 한국 여권을 내밀자마자 3초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나 동경하던 멋있는 장면이었기에 저 또한 중국 여권을 통해 3초 만에 프랑스를 입국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의기양양하게 중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제 중국 여권을 본 프랑스인 입국 심사관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더니 여권을 거의 던지듯 돌려주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불어를 사용하며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제 뒤에 불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었다면 프랑스인 공항 직원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뒷사람의 통역 도움으로 입국 심사관이 감히 중국 같은 후진국 여권으로 신성한 프랑스 공항을 비자도 없이 통과할 생각이었냐며 욕짓거리를 내뱉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대우였어요. 저는 터키 여권을 소지했을 때 무시를 받긴 했어도 이 정도로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대우받을 거라 생각했던 중국 여권은 터키 여권보다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별도의 비자 대기줄로 끌려갔고 삼엄한 취조 과정까지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취조를 받던 도중 저는 알 수 없는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권 파워는 사실상 한 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듯 터키 여권보다도 힘이 약하고 멸시받는 중국 여권이라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얼마나 낮은 거란 말인가요? 저는 도대체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뭔가 싶어 알 수 없는 울분의 감정이 들었고, 무시받고 싶지 않아 터키 국적을 버렸음에도 이러한 무기력함이 반복되는 상황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죠. 그건 바로 공항 내 취조실에서 화를 내며 반항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저 자세로 숙이고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심사관에게 대들기까지 하다니 저는 볼 것도 없이 입국 거절 후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국 거절을 당한 뒤 프랑스에서 쫓겨나기 직전 저는 뜬금없이 입국 허가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제가 황당한 표정을 짓자 프랑스인 직원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봐 중국인, 당신 운이 좋은 줄 알아. 당신이 취조실에서 몇 시간째 나오지 않자 당신 일행의 한국인이 취조실에 있는 중국인은 자신의 일행이라고 밝혔고, 돈도 많고 시민의식도 훌륭한 한국인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당신까지 입국을 허가시켜준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은 여권 파워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돈도 많이 쓰는 부유한 사람들로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고, 저는 한국인 동생을 일행으로 둔 덕분에 입국 심사관에게 까불고도 입국이 허가되는 기적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원래 공항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부탁의 경우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내에 한국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았으면 그렇게나 콧대 높다던 프랑스인 공항 직원이 개인적인 시간까지 써가면서 공항 취조실로 정보를 전달해주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국제적 위상에 당황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터키 국적의 아빠보다도 훨씬 늦게 빠져나왔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프랑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웬 한글이 적혀있는 별도의 라운지가 존재했기에 애즈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라운지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곳 라운지에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한국인들을 위해 프랑스 간식과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된 교통카드, 프랑스 주요 명소 안내서 및 할인 쿠폰이 들어있는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프랑스 공항 직원은 한국어까지 구사하며 애즈기를 환영해줬고, 애즈기는 이러한 상황이 그다지 어색하지도 않다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분명 중국어는 세계 공용어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거든요. 중국인들은 한국어는 사실상 한자에서 유래되었으며 또 애초에 한글 자체가 한국을 도와주러 간 중국인 학자가 만든 언어이므로 한국어도 중국어와 다름없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에서 대우받는 건 오직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랑스 직원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왜 한국어 서비스는 제공하는데 중국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라운지 서비스 또한 중국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전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제공되는 거라면 인구수가 많아서 더욱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대우받아야 하는 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인 직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구수가 많으면 전부 다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줄 아나요?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난한 후진국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대부분은 가난해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심지어 그나마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나은 축에 속한다는 프랑스로 오는 중국인들마저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에 왔음에도 길거리 음식이나 싸구려 음식만을 주워 먹으며 프랑스의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인들은 불법 체류와 범죄 등 여러 문제만 일으키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프랑스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안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중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프랑스에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워낙 부유한 한국이다 보니 프랑스의 관광 수입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항들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라운지를 열어서 한국인들을 대우해주는 이유도 한국인들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관광 수입을 안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서비스 비용만 늘어나게 하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멸시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얼이 빠진 채 공항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충격 때문에 살면서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가족여행을 망칠 수는 없었고 저희는 숙소에 짐을 놓고 파리 지하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사진을 찍었던 공원으로 향하기로 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었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위험했는데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이번에는 제가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파리 지하철에 붐비는 객실 안에서 지갑과 스마트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제 귀중품이 없어진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곧바로 지하철에서 내려 지하철 보안대로 향했지만 언어 장벽과 현지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경찰을 불러달라는 제 요구에 지하철 보안 직원은 귀찮은 기색을 내비치며 프랑스에서 이러한 대중교통 소매치기는 몹시 흔하다며 무슨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냐며 제 요청을 거절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제가 끈질기게 애원하자 그는 못 이기는 척 부탁을 들어주려는지 일단 절차상 여권을 제출하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중국 여권을 본 그는 표정을 한껏 찌푸리더니 갑자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며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여권 파워가 몹시도 약한 터키 여권을 소지했을 때도 이 정도의 수모는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장면을 본 애즈기는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사실은 잃어버린 스마트폰과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면서 자신의 한국 여권을 내밀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 여권을 본 프랑스 직원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자신의 동료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동료와의 연락을 채 주고받기도 전에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역에서 내려 근처를 서성이던 프랑스 시민 한 명이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애즈기가 내민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달려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봐요 한국인, 당신의 물건을 훔친 놈은 방금 이곳 지하철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어요.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으니 빨리 가서 잡읍시다. 아니, 분명 제가 중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구경만 하던 그녀가 애즈기가 한국인임을 인지한 직후에는 이러한 결정적인 단서를 주다니
저는 약간의 허탈한 감정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희는 빠르게 이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갔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딱 봐도 수상한 차림으로 지퍼 열린 가방을 메고 있는 남자의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가는 남성 한 명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수상한 남성을 잡을 수 있었고 이 남성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프랑스 아주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어를 사용하며 한국인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고 결국 근처에 프랑스인들이 범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와준 덕분에 저는 빼앗겼던 귀중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인이라는 말에 그렇게나 콧대 높던 프랑스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기꺼이 나무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또한 나중에 도착한 프랑스 경찰들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범인을 순순히 연행해 갔는데요. 저는 한국인이라면 해외에서조차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결국 제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쳤구나 싶어 울분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식당이나 호텔 등 프랑스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짝사랑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반대로 중국인인 저에 대한 차별 또한 끊임이 없었기에 결국에 저는 중국인임을 숨기고 애지기를 따라 한국인인 척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끝이 났죠. 분명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행은 즐거웠지만 다른 무언가를 기대한 저로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선진국이었고 중국은 중진국 축에도 못 끼는 국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저는 제게 악몽 같은 시간만을 안겨준 중국인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뒤늦은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선진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석사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해외에서 평생을 무시당하며 사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에서만큼은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살면 전 세계에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인에게조차 무시당하니까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